모두들 안녕하십니까. 과천철대 위원장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예. 참 이 자리에서 또 과천철거민 이름으로 함께 투쟁하니까 또 감정이 또 틀리네요. 매일 하는 투쟁인데 참 좋습니다. 에? 두 명이서 초라한 투쟁하고 늘 외롭게 이곳에서 음악 투쟁하면서 참 우리가 이곳에서 물론 16년을 이곳에서 보낸 건 아닙니다. 2005년부터 과천시청에서 투쟁하면서 2009년도 한겨울에 저 삼성물산 이곳에 바로 앞에 있기에 이곳에 와서 1인 시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이 철거민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용산 참사를 비롯해서 언론이 많은 그런 짜집기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나갔고, 그래서 철거민들이 왜 철거민 되고 무슨 떼돈이나 노린 것처럼 철거 투쟁을 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보험 피해자도 너무 정당한 보험 지급을 요구하는데 때로는 어떤 이상한 기자들이나 해서 많은 이 아픔을 주고 있지요. 이 개발하면서 사실은 그곳에 장사하던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시설비, 권리금, 보증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사를 5년 계약을 하면 그 안에 5년 안에 사실은 원금을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하면 이 재건축 하기 전에 장사하면서 이 단골 하나 삼기도 참 힘이 듭니다. 간쓸게 다 빼주고 장사하지요.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려고 열심히 털을 닦아서 이제는 좀 안정되게 좀 돈 좀 버나보다 했더니 난데없이 단 6개월 만에 인허가가 났습니다. 사실 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 2005년도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만 해도 재건축 인허가 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만큼 재건축만 하면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시공사도 돈에 환장을 해서 너도 나도 달려들지요. 조합원들도 개발에 혈안이 돼서 정말 거기에 벌어지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건축이 사실은 단 6개월 만에 인허가가 나고 단 6개월 만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맹목도리로 쫓겨날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재건축은 우리 가게를 준 상가 주인조차도 재건축은 10년도 더 남았고 뜬구름 잡기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이 든 그런 재건축을 삼성이 개입을 하면서 단 6개월 만에 정말 장사하는 사람 아무 이주대책 없이 맨몸뚱이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인터뷰하면 기자분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얼마를 요구했길래 16년을 투쟁했냐. 참 하늘을 보러 이야기하지만 그때만 해도 투쟁이 뭔지도 몰랐고요. 말 그대로 투자금도 다 돌려받을 것도 욕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삽이라도 좀 몇 푼 받겠다고,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세입자 대책위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곳에 장사하는 100여 명 많은 상가들이 상가 대책위를 세우고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우리끼리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 암환자들 분들이 이렇게 꽹과리 두들기시죠. 저희도 꽹과리 두들기고요. 페트병 두들기면서 투쟁을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철거민이라는 투쟁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이 얼마나 약삭 빠른 놈입니까? 이미 과천 개발하기 바로 전에 용산 4가라는 곳에, 용산 5가라는 곳에 삼성물산이 재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천년 우리 철거민들과 정말 대단한 대치를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 철거민이 누군지를 알지요? 그러면서 삼성이 시켰는지 조합이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 깡패가 협상을 요구하고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비 한 푼도 안 주고 생존권을 고사하고 세상에 분명히 조합 책자에 상가 이주 대책비가 300억이나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이주 대책을 안 세우냐 따지니까 그것도 상가 주인들 거라고 그러지요. 이사비도 상가 주인한테 주지요. 영업보상비도 상가 주인한테 주지요. 그리고 개발하는 상가 분양권도 상가 주인한테 주지요. 아파트 입주권까지 다 상가 주인한테 주고 단 50만 원의 이사비도 안 주겠다고 하니 대부분이 대출받고 또 거기에서 20년, 30년 장사한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자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파트를 5채, 6채 사서 수십억 재산가도 사실은 상가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우리
부녀부장님과 우리 몇 명은 인허가 나기 1년 전 아무도 개발될 줄 모르고 5년 계약하고 들어와서 딸싹 한 2년 장사하고, 장사도 아파트 단 6개월 만에 싹 이사 갔는데 누구를 상대로 장사를 합니까? 그래놓고 완전히 고립을 시켜놓고 상가만 덩그라니 남겨놓고 나서 월세를 따박 까고 앉아있는 거예요,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보고 노리고 들어온 도둑년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고, 전천전 가입해서 투쟁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머리에 붉은띠 두르고요, 조끼 입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태도가 틀려지더라니까요, 조끼를 입으니까. 그러면서 또 그것도 너무 야비한 게, 해결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되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한 명, 두 명, 언제 대화했는지도 모르게 한 명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는데 일거에 거의 해결해 놓고 나머지 17명 남겨놓고 또 17명도 한 명 빼내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노리고 들어온 년이니 도둑년이니 그러면서 그 나가면서 투쟁하던 모든 고소고발을 다 우리한테 돌렸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미치고 한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신문 기사에 났듯이 정말 이게 악에 바친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이 문제는, 우리 같은 문제는 이미 삼성이 그곳에 조합, 신청, 삼성 이렇게 개입해서 다 해결해 줬는데 딱 3명만 남겨놨습니다. 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월세를 밀려서 자격이 안 되느니, 재건축 인허가 나기 이전에 아니 이후에 들어와서 노리고 들어왔느니 온갖 법정을 다 들이대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없습니다. 미련하게 순진하게 멍청하게 남들은 개발된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 순간에 관리비도 안 냈는데 저는 열심히 관리비도 마지막까지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하고 성실하고 법 지킨 년이 남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가끔 노인 양반들이 장사를 잘 못하니까 3년 4년 밀려서 수천만 원 오히려 월세를 밀린 사람은 다 해결해주고 정말 법대로 열심히 장사하고 인허가 나기 이전에 들어와서 과천시청에서 우리한테 협상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6차까지 해당자라고 그러면서 피해자라고 협상 대상자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공문까지 다 줬습니다. 근데 삼성이나 조합이나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근데 또 미치고 한장하겠는 것은 이 개발하면서 지금 많은 철거민들이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파트 개발하면 임대 아파트는 법제화되어 있지요. 근데 그것도요, 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임대도요, 사실은 개발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빚 좋은 개살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은지 벤츠차도 있고 임대 가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러죠. 진짜 길바닥에 쫓겨나는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못 가요. 투쟁으로 임대도 투쟁해서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상가 세입자들 문제 용산 참사 나고 법정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조합 마음이고요, 시공사 마음이고요, 시청 마음이에요. 주고 싶으면 주고요, 떼어먹고 싶으면 배짜라면 떼어먹고요, 그냥 작살내고 싶으면 작살내고요. 그게 대한민국 개발의 현실입니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 시설비, 권리금, 투자금 그냥 한 푼도 안 주고 내몰면 우리는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소한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이사비 달라겠더니 온갖 폭력만행 저질러서 고소고발 남겨놓고 지금 이 긴 세월을 보내는데 누가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용산 참사 때 많은 이야기 증언을 하지요. 왜 막루까지 지었냐? 70 먹은 할아버지 용역이 성기를 붙잡고 흔들지를 않나. 세상에 영업하는 커피숍에다가 그 문 앞에 당모가지를 비틀어서 탁피를 짜가지고 막 뿌리고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개발 현장에 가보십시오. 우리 가천 철거민도 세상이 많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릴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세상에 우리 부녀부장님 가게가 김밥집이었는데 그곳에다가 우리 철대의 사무실을 차렸더니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유리창 박살내고요, 쌀에다가 식용유요 뭐요 막 세제를 다 기본박에서 섞어놓고 짱돌로 갖다 다 집어 던져놓고. 그때 투쟁할 때는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학원에다가 세상에 책상 위에 똥 싸놓고서 거기다 용역이 칼을 꽂아놓고요.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우리도 다 그대로 당했어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왜 하겠어요? 그냥 내쫓고 싶었어. 근데 용역이 삼성은 지들이 안 불렀다고 그러죠? 조합도 안 불렀다고 그러죠? 경찰이 뭐 하는 줄 압니까? 그것뿐입니까?
물건은 빼지도 않았어요. 강제 철거 명도도 안 당했는데 열쇠로 꽁꽁 채워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쓰레기만 남겨놨더라고. 내 집길이 어떤 새끼가 훔쳐다 다 팔아먹었어. 경찰 불렀더니 과학수사대가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개발 현장에서 잃어버린 것은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잡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서에 수도 없이 끌려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개발 현장에 빈 사무실, 분명히 그 철대이 우리 사무실이었는데 철대이 사무실 차려놓으니까 몰래 또 협상해서 내보내고 문을 잠갔길래 따고 들어갔더니 공동 주거 침입죄 무슨 죄 가지고 우리는 집행유예까지 달았어요. 근데 도둑놈이 내 물건 싸검쳐가고 거적대기만 남겨놨는데 잡아줄 수가 없고요. 날마다 경찰서 지능수사팀에 가서 12시간씩 투쟁한다는 이유로 매일 그 경찰들 오죽이 담배 핍니까? 누가 믿어요? 집회하는데 현행범이라고 잡아다 놓고서 12시간씩 취조한다니까. 헛얘기도 없어요. 헛얘기도 하고 헛얘기도 하고 담배 속에서. 그러면서 투쟁한 세월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이미 전천전에 가입한 이상은 우리는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아예 경찰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니네들은 불법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도 보호대책이 없답니다. 얘기했죠. 집회하다가 길거리에서 지나는 놈한테 양 싸다기를 진짜 얻어맞기도 여러 번 맞았고요. 두들겨 맞고 현행범이라고 맨날 우리가 잡혀간 것도 수도 없습니다. 이 삼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을 피하고 돌아다니가 가시라고 그래도 현행범이라고 우리 잡혀간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16년입니다. 근데 삼성이 우리 보고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법은 지켜야죠. 하지만 개발 현장에서 이 철거민 현상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 발생해서 삼성 앞에서 집회하지 말라고 우리 불허명령 몇 번 때렸죠? 내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개발 현장에서 지금 대구 같은데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세상에 용산 참사하고 똑같이 경찰이 또 150명, 250명씩 동원되고요. 용역이 수백 명 동원되고요. 컨테이너를 또 크레이너가 올려갖고 용산하고 똑같이 사람이 그곳에서 생존권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막 때려 부시고 건물이 막 비틀어지고 용산 참사구에 연대 갔어요. 강제 철거 들어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철거민들이. 근데 웃기는 건 이제 내 집 가진 사람이 쫓겨난다니까요. 갑자기 인허가 나고 재건축기 그 몇 프로만 과반수가 넘으면 인허가 딱 나잖아요. 내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개발을 반대해도요 나가야 돼요. 집주인도 강제 철거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 재건축에서 로또 당첨되고 비싼 금액 받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분담금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빌라, 세상에 남이 빌라 갖다 금싸리 같은 한 3억 넘는 아파트 갖다가 공시지가로 겨우 한 1억 8천 1억 2천 이렇게 때려놓고요 나가란다니까요. 그럼 미치고 환장하리라면 그 돈 가지고는요 내 집 가졌던 사람이 세입자로도 못 가요. 요즘 전세 1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2억짜리가. 그러니까 분담금 수억도 없지요. 이주할 길도 없지요. 그러니까 투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세입자나 주거 세입자나 상가 세입자나 아파트 입주자나 최다 투쟁하고 있어요. 돈 많은 인간들은요 수억도 좋으니까 개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투쟁하는 철거민한테 와서 미친년 뭔년 대구에서 투쟁하다 보면 기암 철도할 저거 죽여도 괜찮으니까 눌러버리라고 그런대요 주민들이. 그만큼 돈에 앞세워서 이 개발 현장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삼성이 왜 우리 해결 안 해주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우리가 많이 요구해서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해결하면 삼성이 개발할 때마다 많은 피해자들의 문제가 분명히 근거가 남는다고 해결을 못 해준대요. 아니 여기저기 뇌물 쳐주는 거는 딴 놈들이 안 따라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몹쓸 짓은 다 하면서 그래 개발 현장에 철거민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철거민 3명 놓고 대한민국 3,000명의 철거민이 몰려온다는 그 개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온갖 불법을 다 저지릅니까? 삼성한테 우리 이야기하지요. 하도 두들겨 맞는데 끌려다니는데 사진한테 왜 증거가 없냐고 그러지요. 여기 삼성 S1들 다 체대 출신들입니다. 지금은 걔네들이 안 보여요. 우리 폭력 만행에 저질렀던 놈들은 다 저 안으로 내근으로 들어갔더라니까. 다 내근직입니다. 지금은 6, 7명이 우리 입 딱 틀어
목 딱 조르고요. 고착시키고 질질 끌려가면 저쪽 개끌듯이 끌려가요. 카메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예 소리 하나 못하고요. 녹음질 하나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도 억울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네. 저기 몇 번 껴내려고 그랬더니 누구 잡아가는 줄 압니까? 우리를 잡아갑니다. 그거를 끝입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놓고 지금도 삼성이 우리 보고 법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삼성한테 이 피해 배상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이러면 안 되고 사죄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수없이 듭니다. 철거민, 아니 웃기잖아요. 과천 철거민을 과천시청이 중재에 서서 협상하는데 삼성이 개입해서 해결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걔네들은 자격이 없고 니네들은 자격이 있으니까 걔네하고 같이 투쟁하면 니네 명분이 없어지니까 걔네를 자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똑같은 피해자므로 우리는 함께 해결받지 않으면 어떤 개인 협상은 없다. 열심히 주장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잘못된 사람은 먼저 보내고 합법적인 사람이 남겨져서 16년을 이렇게 길바닥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삼성은 우리를 남겨놓고 누군가에게 삼성 앞에서 철거민이 투쟁하면 저 모양 저꼴되니까 니네 투쟁하지 말아라라는 볼모로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 개발의 관계가 아닌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고통받는 이 전철련도 아닌 다른 분들이 구청과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으면 과천 철거민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여기까지 와서 그분들이 개인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삼성물산에 상무가 나와서 과천 철거민 정신없는 아주 질 나쁜 년들이 있다. 삼성 앞에 가면 가봐라. 근데 그따위로 해봤자 니네는 희망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때 아마 한 12년 하고 있었을 겁니다. 10년 넘게 투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아줌마가 실제 여기 와보니까 우리가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본보기를 삼고 있다니까. 얼마나 간악한 놈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투쟁해서 우리 과천 철거민도요, 사실은 쫓겨있고 제대로 투쟁하지 않았다면 이삽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투쟁해서 결과물을 얻어냈고요. 그 160 점포 중에서 싹 다 해결하고 3명만 남겨놨으면 저는 투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자신이 남겨졌기 때문에 그게 아픔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남들처럼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해서요 반드시 쟁취해서 갈 겁니다. 이정희 내일 모레 사죄한다는데 참 염치도 좋지 않습니까? 도둑놈의 새끼. 지 예비 때부터 주댕이로 그냥 사과만 하는데요, 사과가 아니라 사기지요. 나쁜 새끼 아니에요 진짜. 나 욕도 아까워요. 나도 욕하기 싫은데 나 배운 거는 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욕이 가장 솔직한 거 아닙니까? 도둑놈의 새끼들이죠. 사과하기 전에 얼마나 질비합니까? 난 내 것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김용희 동지, 안보험 피해자 다 여기 개인 피해자 여기 다 이게 뭘 그렇게 최순실한테 뇌물 준 거보다 비싸겠습니까? 여기저기 공무원들 뇌물을 사고 팔고 그 지랄하는 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도덕적이에요. 그게 국가가 이야기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철거민 문제는 누구도 다 압니다. 삼성 시공사만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롯데도 있고 대우도 있고. 롯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도 롯데 사장 구속 딱 됐지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가장 먼저 누구 문제부터 해결한 줄 아세요? 철거민 같은 문제부터 딱 해결합니다. 반성합니다. 국회의원 앞에서 잘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다른 대기업들 뭐 이렇게 죄송한데 노조 같은 거는 이 기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좀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철거민 같은 그런 문제는요 일거에 싹 해결해버려요. 근데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은요 딴 사람을 해결해줘도 철거민을 해결 안 해요. 얼마나 더러운 놈들입니까? 철거민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3명? 100명 넘게 해결했는데 3명이 뭐 힘들다고. 제가 무슨 수십억 달란 줄 알아요. 아유 나 참 듣느니 쪽팔려요. 근데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요. 좀 약속 좀 지키고요. 저들이 말하는 법대로라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수십억씩 산에 보유금 싸놓고 배두들기면서 도적질하면서 그런 짓거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염치 좀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만도 못한 새끼들 아주 그냥.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세상에 투쟁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16년 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좀 많이 놉니다. 좀 즐겁게는 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 참 새벽부터 열심히 했었는데 좀 쉬
쉬엄쉬엄 하려고요. 왜? 길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명에 내가 상처나고 죽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는 하되 끈질기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오늘도 열심히 투쟁하고요.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우리 투쟁밖에 없으니까요. 힘내고요. 함께 목소리 외치고요.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그런 투쟁으로 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쟁